지침을 어기고 해외에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부 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전주 시내버스 노선이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지간선 체계가 일부 도입되지만 황금 노선 의존도는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전주를 찾는 철도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주 관광과 문화 행사에도 젊은 여행객 유입이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권 시내버스 노선이 전면 개편됩니다. 도시발전 추세에 맞게 노선을 새로 짜고 지간선제도 일부 도입합니다. 무려 60년 만에 시내버스 노선 개편인데 먼저 개편 내용 박찬익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완주군 이서면 버스 종점. 남부시장을 거쳐 여의동까지 가는 버스가 지금은 하루에 6차례 출발합니다. 하지만 노선이 개편되는 10월부터는 하루 한두 번, 그것도 남부시장까지만 운행합니다. 대신 하루 10차례 정도 운행하는 지선버스로 전주대까지 간 뒤 갈아탈 수 있도록 했는데 익숙해질 때까지 불편이 불가피합니다. 앉아서 가야 하는데 어떻게 서서 가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픈데 아이고 난 자신 없어요. 승객 수에 따라 지선과 간선을 구분해 버스 운행의 효율을 높이는 지간선제인데 이번에 도입되는 곳은 완주 이서와 삼내 방면 두 곳뿐입니다. 봉동과 소양, 구리 방면 지간선제 도입은 뒤로 미뤄졌습니다. 전주 시내 간선도로를 따라 남북과 동서방향 각각 3개씩 노선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들 주요 노선들이 만나는 7개 지점에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버스로 환승할 수 있게 됩니다. 환승을 유도하기 위해 무료 환승 시간을 기존 30분에서 40분으로 늘렸습니다. 완주군 요청에 따라 이서에서 삼내, 삼내에서 봉동을 잇는 노선이 만들어지고 노선이 없던 두 곳에 새로 버스가 투입됩니다. 전체 노선은 121개에서 112개로 줄었고 노선당 평균 운행 거리는 약 1km가 짧아졌습니다. 세부적인 노선 개편 내용은 전주시 홈페이지나 동사무소에 비치된 책자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주시는 순회 설명회와 의견 수렴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전주권 시내버스 노선 개편의 핵심은 8달러 집중 해소 여부였습니다. 하지만 바뀐 노선의 70%는 여전히 8달러를 지나고 운행시간 단축과 정시 도착 출발 등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계속해서 고차원 기자입니다. 전주 시내버스 운행 노선의 가장 해묵은 문제는 이른바 황금 노선 집중 현상이었습니다. 8달러 노선으로 불리는 곳에 전체 121개 노선 가운데 무려 98개가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주시가 내놓은 개편안도 112개 노선 가운데 75개, 여전히 노선의 70%가 8달러를 지나도록 했습니다. 완주군과 버스 사업주의 비협조 때문에 번번이 물거품이 됐던 지간선제도 겨우 체면 칠해를 했을 뿐입니다. 지금 전주에서 완주까지 간 노선이 길어요. 장거리로 돼 있어요. 대부분이. 기선을 잘라주면 당연히 이제 그 효과가 확 나타나는데 그렇다 보니 노선당 평균 운행 거리를 줄이는 데 실패했고 결과적으로 운행 시간을 줄여 난폭 불친절 운전을 개선하겠다는 약속도 기대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줄기는 줄었죠. 거기에서. 근데 평균 1km가 줄었대요. 1km. 예. 1km 줄어나왔죠. 인구가 늘어난 혁신 도시에 노선과 운행 횟수를 늘렸다지만 여전히 평균 배차 시간은 70분을 넘습니다. 이건 너무 긴 시간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기에는 답답하고 오히려 승용차를 이용하는. 아울러 시내버스가 제 시각에 오고 가는 정시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감시해야 할 기관의 돈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지방의원들의 잘못된 관행이 여전합니다. 정부 지침까지 명백하게 위반한 건데 해당 도의원들은 오히려 규정이 잘못됐다며 적반하장의 태도입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의회 송성환 의원은 지난 5월 24일부터 엿새간 전라북도 지사와 함께 자매 결연지인 미국 워싱턴주를 방문했습니다. 송 의원의 방미는 시애틀 총영사관 관저에 한스타일 사업을 맡은 전북 관광협회의 요구로 이루어졌으며 비용도 협회가 지불했습니다.
협회에서 이게 뭐 비용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쪽에서 요청을 하면서. 그러나 정부는 지방의원의 해외 출장 여비를 외부 기관에서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교육위 양용모, 이해숙, 최인정 의원 역시 5월 6일부터 9일간 유럽의 혁신학교를 돌아보는 도교육청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개인당 350만 원이 넘는 연수비는 교육청이 전액 부담했는데 이 역시 정부 지침 위반으로 교육청은 감사 대상이 됩니다. 그거 나중에 감사 지적사항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지적사항이죠. 그건 뭐 의회에서 예산을 뭐 별도로 세워서 간다든지 아니면 의회 그 실린 범위 내에서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될 문제입니다. 의원들은 이번 해외 연수에 해당 기관과 단체의 요청에 따른 것이고 관광이나 외유성도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연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규정이 잘못됐다면 조례를 통해서 고쳐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의원들과 일정을 함께하고 비용을 대준 곳은 의회가 감시해야 할 피감기관입니다. 정부 지침은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지방 의원들의 외유성 연수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전라북도 의회 역시 해당 조례의 손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주 한옥마을 관광객의 대부분이 철도 여행객인 네일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방학을 맞아 대학생 네일러들이 크게 늘면서 연계 관광 상품까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차가 멈추자 배낭을 메고 커다란 짐가방을 든 젊은이들이 쏟아져 내립니다. 올해 대학생이 된 이 여성들은 수원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과 여수, 순천을 들러 전주로 왔습니다. 전주에 한옥마을도 있고 전주가 가장 한국적인 도시라고 하길래 전주를 꼭 방문해보고 싶었습니다. 일주일간 무제한으로 자유롭게 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인 네일로 여행. 젊은이들이 대다수인 네일로 여행객들 사이에 전주는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입니다. 특히 한옥마을은 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이 기차 여행으로 꼭 들러야 할 코스가 됐습니다. 한옥마을 와서 한복도 입고 이렇게 같이 사진 한옥이랑 같이 이쁘게 찍고 싶어서. 지난해의 경우 여름방학 기간인 6월부터 8월까지 모두 14만 명이 이용했는데 코레일은 이 중 80%가량은 전주를 방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편안해 보이고 가족들이나 친구들끼리 놀러 오기 되게 괜찮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네일러들의 전주 방문이 급증하면서 각종 연계 관광 상품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8월 초 열리는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은 네일로 여행객들에겐 입장료가 30% 할인되며 전북 브랜드 공연과 새만금 상설 공연 등도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급증하는 철도 여행객들이 지역의 문화 열기를 끌어올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대학 입시가 변하면서 대학의 입시 설명회의 모습도 바뀌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가 마련한 학과 체험형 입시 설명회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학 설명회가 열리고 있는 전북대 진수당이 고등학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습니다. 14개 단과대학 100여 개 학과에서 재학생들이 직접 나와 상담을 해주는 학과 체험 행사. 밖에 있는 게 반도체로 만들어진 레이저고 이거는 이제 가스 레이저. 귀 기울여 듣고 있는 고등학생들의 눈빛이 무척이나 진지합니다. 대학교 재학생분이 직접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더 도움 많이 됐어요. 9월 21일 원서 접수가 끝나면은 여러분들의 유사도 검색률이 이렇게 다 뜹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을 노리고 있는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자세하고 실질적인 설명회도 이어졌습니다. 긴장할 필요는 없고 자신감 있게 그리고 또박또박 차분하게. 모의 면접을 시연하는 강의실도 학생들로 꽉 들어찼습니다. 갈수록 높아져가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학과의 여러 가지 그 진로 방향을 본다든지 또 선배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 길이 내 길이구나 아니구나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내일까지 이어지는 전북대의 학과 체험형 입시 설명회에는 전북을 벗어난 다른 지역에서도 30여 곳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등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한국 배치 반대 전북대책위원회는 오늘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주민 삶을 파괴하는 사드 성주 배치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도 오늘 성명을 내고 국내 방어 효과는 떨어지고 주변국과 군사적 긴장만 높일 뿐이라며 사드의 국내 배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한국농업인연합회와 전국농민의 전북도연맹 등 도내 14개 농민단체는 오늘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기업의 농업 분야 진출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최근 LG가 새만금 산업단지에 스마트 바이오파크를 구축하고 농산물 생산 계획을 밝히자 중소영세 농가가 무너지고 농민들은 저가 노동자로 전락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의결함에 따라 전주 공장도 다음 주 파업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현대중공업도 구조조정 반대를 위한 파업 투표를 벌이고 있어 군산조선소의 파업도 예상됩니다. 제10회 세계 태권도 문화 엑스포가 무주 태권도원에서 이번 주말 개막합니다. 19일까지 열리는 세계 태권도 문화 엑스포는 34개국에서 1,700여 명이 참가해 품새와 겨루기 경연을 펼칩니다. 멸종위기 야생식물인 대흥란이 변산반도 국립공원에서 발견됐습니다. 대흥란은 잎이 없는 난초와 식물로 아시아에서만 서식하며 그간 제주도와 남해안 일대에서 주로 발견됐습니다. 배낭 여행자들의 지침서로 불리는 론리 플래닛은 전주를 전 세계 여행객들이 1년 안에 가봐야 할 관광 명소로 선정했습니다. 론리 플래닛은 전주를 한옥이 잘 보존된 전통 마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올여름 휴가 계획을 전화조사한 결과 여행 목적지로 강원도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서 경남과 충남, 전남, 경북, 제주도 순이었습니다. 전북을 선택한 응답자는 전체의 4.2%로 광역시를 제외하면 전국 최하위로 조사돼 여름 휴가지로 전북의 선호도가 특히 낮았습니다. 전라도 교육청이 참여하는 역사교과서 보조교재집필위원회는 국정교과서 집필기준 공개가 늦어지고 있어 당초 내년 하반기로 예정했던 보조교재 발간이 2018년 이후로 늦춰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조교재 개발은 전북과 광주, 세종, 강원교육청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예방을 위해 공중화장실에 안심비상벨 설치가 추진됩니다. 익산시는 웅포 캠핑장과 미륵사지 공용주차장 등 75개소 다중이용시설 여자 화장실 안에 안심비상벨을 설치해 비상시 주변의 도움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상벨은 경찰서 112 종합상황실로도 연결돼 경찰이 신속 출동해 범인 검거에 나서게 됩니다. 완주군이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모악산 등산객의 볼거리 제공을 위해 등산로에 상사화를 식재했습니다. 완주군은 등산로 입구에서 대원사까지와 도립미술관 뒤 산책로변 등 약 1.5km 구간에 식재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